가장 큰 단점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부분이 안 돼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거를 못 되돌려요. 저 코 수술 해야 되나요? 코 수술 한 줄 알았습니다. 너무 멋있으셔서. 네. 네. 무보형물 코 성형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아, 그래요? 네, 이 정도 자연스럽게. 네. 요즘은 코 성형할 때 단어도 좀 널리 알려지기도 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세요. 그러니까 무보형물이라는 게 실리콘을 안 넣다 뿐이지 사실 뭔가를 넣는데, 그러면 이제 콧대를 세운다거나 콧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? 이제 무보형물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실리콘 안 쓰는 코 성형을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 난 성형을 하는데 실리콘 안 쓰고 싶다. 근데 아직도 실리콘을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이유는 뭐겠어요? 당연히 실리콘만큼 예쁘게 뭘 못 만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요. 실은 보형물을 쓰냐 안 쓰냐는 코끝과는 관련이 없어요. 코끝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, 뭐 들린 코를 낮추고 싶다, 뭐 처진 코를 올리고 싶다, 이거는 보형물과는 관련이 없고 보형물은 이제 콧대를 어떻게 예쁘게 하냐와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. 일단은 뭐 보형물 없이 그럼 콧대 뭘 쓰냐 환자분들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. 첫 번째는 그냥 안 쓰는 거죠. 콧대가 높아서 그냥 안 써버리는 거예요. 콧대 아무것도. 그리고 두 번째는 진피라는 걸 쓰는 거예요. 진피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부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 피부 아래에 있는 이 진피 조직과 지방 조직을 일부를 해서 이제 콧대 여기 넣어주는 거죠. 근데 이 진피의 단점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. 진피 거니까. 네. 문제는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일정하게 안 돼요. 가장 큰 단점은 모든 전화 성형수술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피로 수술한 코가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 자가 진피니까 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엉덩이 사이에서 떼서온 진피인지 원래 내 거의 진피인지 코 밑에 있는 진피인지 구분이 안 간다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다시 실리콘을 넣고 싶다고 환자가 했을 때 못 되돌려요. 전처럼 딱 그 부분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면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지 않나요? 원래 모든 재수술은 최소 6개월이 지나서 해야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럼 6개월이 지나서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는 쉽진 않죠. 근데 여기에 그 진피를 동물 걸 넣는 경우도 뭐, 있다고 그러던데. 동물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진피도 있고 이제 그걸 기증 진피라고 하는데요. 예. 근데 이제 자기 거를 떼는 게 흉터도 남고 두께도 두껍게 하기 어려우니 이제 만들어진 기증 진피를 두께를 한 4mm, 5mm씩 두껍게 만들어진 게 나오죠. 그러면 수술도 좀 간편하고 저도 가끔 쓰는 경우는 있어요. 근데 그 또한 뭐 한 3, 4개월만 지나도 거의 분리는 불가능하다.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딱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양에서 조금 변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? 네, 좀 많이 옵니다. 아, 많이 와요? 네, 그게 이제 처음 붓기까지 있는 상태까지 친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이죠, 환자가 느끼기에. 이렇게 진피라는 게 실제로 정말 적게 남는 분은 한 10%밖에 안 남는 분도 있고요. 많이 남아야 한 3, 40% 남아요. 그리고 코가 오똑하게 보이진 않고 좀 퍼져 보일 수밖에 없다.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해야 돼요. 진피 말고 예. 또 이제 콧대에 쓰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 연고를 이제 쓰는 건데요. 네. 많이 들어봤어요.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연고를 잘게 부셔가지고 풀 같은 인체 해롭지 않은 인체 쏟아내는 풀 같은 걸로 조물조물 만드는 거죠. 차력처럼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콧대에 깔아주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하는데 이제 그거의 큰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약간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약간은 딱딱한 연골이니까 조금 울퉁불퉁하면 또 약간 느껴질 수가 있고 만졌을 때? 네, 아무래도 이제 이게 딱딱한 연골을 잘게 부셨다 하더라도 딱딱한 걸 부셨으니까 또 세 번째는 재료의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. 이 많은 부셔가지고 연골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자가능 연골 정도 떼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럼 가슴? 그렇죠. 아주 가끔 이 자가능 연골을 예. 통으로 떼서 여기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재수술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우리 갈비뼈라는 건 생각해 보면 약간 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긴 부분을 하나도 안 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길게 가다 보면 조금씩은 휘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좀 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물론 잘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
가슴 연골까지 떼서 여기서 해서 잘 나오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. 이 실리콘 안 넣고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계속 쓰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무보형물을 요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무보형물을 강력하게 권해주는 분이 있어요. 콧대가 높은 사람이에요. 원래 콧대가 높은 사람. 콧대라는 게 여기를 말씀하시는 네, 콧 등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콧대는 나는 불만이 없다. 근데 코끝이 좀 떨어졌다.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, 우리나라는. 보통 이제 코끝이 떨어져 있으면 네. 매부리처럼 보통 보이죠. 그래서 떨어져 있는 코를 코끝만 어떻게 잘 성형해서 올려주면 라인을 좀 예쁘게 갈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떨어진 걸 올려주게 되면 그래도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올라가는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있잖아요. 예. 그럼 거기만 보완을 하죠. 거기만 연골이나 진피로 보완을 하는데 부분이니 티가 덜 나는 거죠. 꼭 매부리가 아니더라도 네. 콧대가 좀 높은 분, 네. 근데 상대적으로 코끝은 많이 떨어진 분, 이제 그런 분들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죠. 원장님 수술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?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한테 나쁜 짓 하지 말자.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자.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저는 모토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.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이유로 설명을 하자. 자타가 고민하는 코 하면 윤석 코. 윤석 코 선생님이 코는 제일 잘한다. 이런 원장님이 되시면 좋겠네요. 이게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은 부족함이 또 계속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선생님일수록 내가 최고다는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.